어릴 적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저도 50대 후반이 되니 가끔은 먼데 앉아서 지난 날을 돌아보곤 해요. 누가 둘째의 서러움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울컥했는데 이젠 그냥 나도 그랬었지 하며 웃어 넘겨요. 어릴 땐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 건 아닐 텐데도 맏이한테 기대가 크고 막내는 귀엽다며 품에 안아주고 저는 그 중간에서 괜히 서운해하고 삐쳤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부모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으면서도 그때의 나를 보면 아이고 참 많이 외로웠구나 하고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둘째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요. 부모가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되니까요.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를 맞이하는 시기에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게 이런 감정들이더라고요. 돈이나 집, 연금도 중요한데요. 결국 나를 위로해주고 내 곁을 지켜주는 건 가족과의 관계, 내 마음의 평화거든요. 우리 또래가 은퇴 준비 이야기만 하면 주로 돈 이야기 먼저 해요. 월 얼마가 있어야 하느니, 어디 살 것이냐느니. 그런데 정작 은퇴 후 무너지기 쉬운 건 관계 문제, 그리고 마음 문제예요. 특히 부모 역할을 벗고 나면 스스로도 허전하고 자식하고도 서먹해지기 쉽죠. 이럴 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 이야기해 볼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60세까지 직장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도 다 결혼시키고 집도 장만해주고 남들 보기엔 참 잘 산 인생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무감이 밀려오더래요. 그동안 아이들한테 무뚝뚝하고 바빴다 보니 연락도 뜸하고 손주도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챙겨줬는데 마음은 못 줬다. 그래서 지금은 손주 만나면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해 말하려고 애쓴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요. 그 말이 정말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도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더 자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형 이야기입니다. 형이 저보다 먼저 은퇴를 했는데 퇴직하자마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많고 예전에는 직장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푸는 버릇이 있어서 사이가 멀어졌죠. 그때 형이 상담도 받고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건 감정 표현이더래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매일 연습하듯 했대요. 웃기죠? 60 넘어서 말 연습을 한다니. 근데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아내가 마음을 열고 형도 웃는 얼굴이 들었어요. 결국 은퇴 자금보다 중요한 게 부부 관계라는 걸 저도 그 형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 얘기인데요. 저도 은퇴를 생각하면서 자식들하고 더 자주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둘째 아들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땐 첫째 챙기기도 바쁘고 막내는 귀여워서 눈길이 가는데 둘째는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좀 소홀했거든요. 그 마음이 저도 걸려서 지금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해요. 사랑한다는 말도요. 어릴 땐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나이 드니 오히려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면 아이가 저한테도 편하게 마음을 열어요. 퇴근하면서 전화 한 통하고 같이 밥 먹고 웃고. 그게 제가 준비하는 가장 큰 은퇴 자산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보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이나 재산 계산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다치면 불행해져요. 가족이랑 마음이 멀어지면 더 외롭고 쓸쓸하고요. 그게 은퇴 이후 많은 사람이 겪는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돈보다도 마음이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밥상 앞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연습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고맙다고 말하는 거,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은퇴 준비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둘째든 첫째든 혹은 배우자든 서운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나를 위로해 주듯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이 나이에 부끄럽냐고요? 부끄러워도 해야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든든한 은퇴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의 서러움. 50대 아버지가 눈물로 고백한 후회와 변화. 우리 또래는 참 많이 참으면서 살았죠. 누가 뭐라 해도 참아라 형이니까, 누나니까 하고 컸고 부모님도 생계가 급하니 세세한 감정은 못 챙겨주셨어요. 특히 둘째들은 늘 눈치 보면서 나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도 하고요. 저도 둘째였는데 그때는 진짜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50대 후반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아직도 뭉클해져요. 그래서 내 둘째 아들만큼은 그 마음 안 들게 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은퇴 준비, 노후 생활 설계에서 가장 간과되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가족 관계에 소원하거든요. 돈이나 연금 설계는 잘해놨는데 막상 관계가 망가지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고 삶의 질이 곤두박질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40% 이상이에요. 그중 가장 큰 요인이 배우자나 자식과의 관계 소원화로 꼽힙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방식이 바뀌어야 할 시기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막히죠. 특히 한국 부모 세대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서툴러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감정 표현과 관계 관리가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이걸 어떻게 연습할까요?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붙이기. 제 지인은 63세에 은퇴하고 나서 둘째 딸 결혼식에서 축사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게 한이 되더랍니다. 그날 이후 딸이 시집가고 나서도 전화할 때마다 사랑해라고 말해요. 처음엔 어색해서 딸이 웃고 넘겼는데 나중엔 딸도 아빠 사랑해 하고 답하더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번 연습하는 거예요. 팁, 처음엔 좋아한다나 보고 싶다 같은 말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낯설어도 자주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감정 일기 쓰기. 이건 전문가들도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 대단한가 했는데 해보니까 효과가 컸어요. 매일 밤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느낀 감정 하나를 적어요. 오늘 둘째가 투정 부렸는데 서운했다. 근데 나도 어릴 땐 그랬다. 이렇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쓰면 묻어뒀던 감정이 정리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정신의학연구에서 감정일기를 8주간 쓴 사람들의 우울지수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글로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중에 자식과 대화할 때 내 기분을 더 솔직히 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족 대화 시간 만들기. 이건 제 사례입니다. 주말에 밥 먹으면서 일부러 둘째 아들에게 물어봐요. 이번 주 어땠어? 힘든 건 없어? 예전에는 성적이나 예절만 물었는데 이젠 기분을 먼저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는 회사 어땠어? 이렇게 서서히 대화의 결이 달라졌어요. 이건 전문가들이 말하는 감정 중심 대화법이에요. 사실적 정보나 훈계가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가 관계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팁, 주 1회 10분만이라도 감정 이야기만 하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훈수나 조언 금지.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어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 것. 50년 넘게 굳어진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처음엔 어색하고 자식이 시큰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봐라, 괜히 말했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개선에는 최소 20회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즉, 20번 이상 좋은 말, 경청,
인정이 오가야 진짜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설계에서 감정 관리의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 우리는 재무설계사 만나면 노후 자금, 연금 계좌, 부동산 처분 이런 얘기만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치료비도 늘어나고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매달 30만 원씩 정서 관리나 취미 모임, 상담에 쓰는 게 훨씬 더 값진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기. 감정 일기를 통해 자기 감정 정리하기. 가족과 감정 중심 대화 시간을 만들기. 포기하지 않고 최소 20회 이상 긍정적 상호작용을 시도하기. 재정 설계와 더불어 감정관계 설계에도 투자하기. 우리 또래가 꼭 해야 할 은퇴 준비는 이런 겁니다. 둘째의 서러움처럼 오래 묵혀둔 감정도 결국 나이 들어서 풀어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실천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똑같은 서러움을 안 느끼도록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부끄럽냐고요? 괜찮아요. 진짜 후회는 부끄럽다고 안 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의 진짜 모습은 바로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